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쵸? 오늘 또 8월 1일입니다. 1일. 그 1일이 주는 엄청난 그 파워가 있죠. 그죠? 파워가 있죠. 자, 우리 57페이지. 여러분 실제 1일이 주는 그 파워를 내가 느끼고 있는지, 그냥 또 어제랑 연결돼 있는 오늘로서만 내가 인지가 되는지도 한번 셀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57페이지 내용이 조금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실수와 그 결과, 실수와 그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음, 이미 실수를 해버렸어. 그러면 그 실수한 것에 대한 결과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그죠? 그럼 실수와 그 결과에도, 이 말이에요. 실수와 이미 실수한 거, 그리고 그 결과에조차도 뭘 주지 마라? 권한을 주지 마라. 이미 벌어진 거기에조차도, 권한을 주지 마라. 우리가, 지금부터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그래, 뭐, 이렇게 해보겠어. 저렇게 뭐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내가 하는 어떤 선택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수도 있어. 뭔가 우리가 마음을 먹었고. 이게 이제 목표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그죠? 목표가 있고, 또 스승이 있어서 그것과, 그것에 대한 나의 목표, 내가 살고 싶은 삶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꾸준히 나눌 수 있는 어떤 환경. 그걸 계속 노출시킬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했었죠. 그죠? 뭐 했어요? 꿈과 목표와 가치와 전략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 했었죠. 그죠? 자, 지금부터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꿈과 목표와 가치와 전략을 내가 계속 이렇게 잘 해나갈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의 책임은 내가 적극적으로 질 수도 있고 또 잘 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어요? 이미 해버린 거. 이미 해버린 거. 거기에 대한 결과값이 여전히 지금 나에게 존재하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근데 대부분은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실수와 그 결과에 대한 것까지도, 뭐해라? 권한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시로, 이혼하고 전처에 계속 생활비를 대줘야 돼. 이혼이라는 어떤 과거에 뭔가 해버렸어. 그 결과값으로 뭐가 생겼어? 생활비를 줘야 되는 게 생겼어.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건강을 돌보지 않아 건강식품을 계속 꾸준히 먹어야 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 또 빚을 많이 지고 파산 선고를 목전에 두고 있어. 죄를 짓고 지금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야 될 판이야. 예를 들어 이미 과거에 일어난 거. 자,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자동적으로 그 결과가 따르는 것은 너무 다 알죠, 그죠? 자, 여기서 밑줄 거 볼게요. 이 별표 125개. 자, 지팡이 한쪽 끝을 잡은 사람은 다른 한쪽도 동시에 잡는 것이다, 아니다. 동시에 잡는 것이다. 지팡이 한쪽 끝을 잡은 사람은 다른 한쪽도 잡은 것이다. 이 뭐예요? 인과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모든 원인과 결과는 뭘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나는 이쪽 지팡이를, 그죠? 이 지팡이, 나는 이쪽 지팡이, 이걸 잡았을 뿐이야. 근데 나는 이쪽 지팡이를 잡는 순간 그 결과값도 함께 잡는 것이라는 거.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 근데 모든 인과의 법칙은 뭐에 따를까요? 시간에 따르죠. 모든 인과의 법칙은 시간순이에요. 시간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래? 그럼 이거에 대한 원인이, 그죠? 시간순이기 때문에. 시간순으로 지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고 생활비를 줘야 돼. 그 결과값은 시간순인데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팡이 한쪽 끝을 잡은 사람이 다른 한쪽도 잡은 것이란 이런 이치를 깨달으면 좀 더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치를 깨달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자, 앞에 내가 난 이쪽 지팡이만 잡았다. 그런데, 이쪽 지팡이 잡으니까, 이쪽 지팡이도 같이 잡은 거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지금부터 잡는 이쪽 지팡이를 잡을 때 이미 그쪽 끝 지팡이 결과값을 인지한다, 안 한다? 인지해야 된다.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쪽 지팡이를 잡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잡으면 동시에 이 끝도 결과값도 잡는다는 것을
지금부터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진짜 한번 꼭 집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에 약간 반대되는, 유사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미루는 거거든요. 미루는 습관.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떤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냥 계속 피할 건 아니야. 우리 다 어른이기 때문에 계속 피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제가 보면. 그런데 일단 지금은 피하고 싶은 거야. 그것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는 건 알아. 그런데 일단 지금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일단 지금 피하고 싶은 것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결국 그 일단 그 순간에 모면하려는 게 두세 개가 이렇게 겹쳐지면 나중에는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말을 명심해야 돼요. 호미로 막을 걸 뭐로도 못 막는다. 저는 이제 피하고 싶죠. 안 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 역시도 피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피하고 싶은 책임을 이 순간만큼은 안 하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일이 딱 생기면, 지금 하는 것이, 마음은 피하고 싶어. 근데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작은 값을 치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동시에 빨리 해버려라. 그걸 자꾸 훈련하셔야 돼. 지금 바로 즉시 하는 것이 가장 작은 값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할까? 이제 실수했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적극적으로. 그것이 이미 벌어진 일을 즉시 적극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감당하려고 했을 때 가장 최소한의 어, 값만 치른다. 진짜 그래요? 자,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다는 생각,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실수의 결과를 대하는 자신의 해석과 대응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예를 들어, 이혼하고 전처에게 계속 생활비를 줘야 돼. 이거 피하고 싶겠죠. 그죠? 내가 계속 안 줄 건 아니야. 근데 이번 달만, 예를 들면, 한 3개월만 좀 상대도 이해해 주겠지. 그다음부터 내가 열심히 잘할게. 뭐, 요런,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응에 대한 일이 또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혼하고 전체에게 생활비를 안 줬어. 근데 나도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건 아니야. 그런데 한 두 달 정도는 그 사람은 내가 돈이 없는 걸 아니까 좀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이러지 않을까? 이건 망구 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망구 내 생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피하고 싶어서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핑계거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걸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책임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탁 떠오르면 상대도 요 정도는 이해해 줄 거야. 그 사람도 내가 돈이 없는 거 알잖아. 예를 들어, 요런 핑계가 내 안에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안 줬어. 그럼 안 준 것에 대한 더 큰, 그죠?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래서, 자, 보세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뭐가 있다? 공간이 있다. 그죠? 우린 공간녀가 돼야 되잖아. 공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일에 그 자극에 뻔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다른 반응들을 보여야 되는데 뻔한 반응을 내가 보였어. 그럼 그 반응에 대한 자극이 또 이렇게 그게 악순환인 거죠. 내가 어떤 자극에 이런 반응을 보였어. 그 반응의 상대는 또 자극, 일을 뭐 한다, 안 한다? 자극이는, 그러니까 더 큰 자극이 오겠죠. 그럼 더 큰 자극에 더 최악의 반응을 하게 되면 또 더 큰 반응이 없어요. 이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인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 근데 어떤 자극에 내가 반응을 잘하면
그 자극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극을 자꾸 줄어들게 만들어요. 아무 일도 없게끔. 그쵸? 자,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수의 결과에 대한 대응은 이후 삶의 질에 영향을 또 미치게 되죠. 그래서 문제는 바로 뭐다? 이거라는 거예요. 권한을 자신이 갖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실수와 그 결과 이후 삶에 대한 권한을 넘겨줄 것일까? 그래서 이미 저질러진 일에 대한, 엎질러진 물에 대한, 물이 엎질러졌어. 그걸 회피하고 싶겠지만, 그거 말고 이 이후부터 내가 책임을 한번 져볼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내가 어떻게 안 하고 싶어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내가 엎질렀기 때문에, 그쵸? 다 떠안으려고 하는 순간 그 자극 문제는 점점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문제를 점점 점점 작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 책임을 내가 적극적으로 떠맡으려고 했을 때 문제는 작아진다. 그렇습니다. 자, 58페이지. 당신은 미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과거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권한도 당신에게 있고 지금부터의 미래에 대한 권한 또한 당연히 이제 당신에게 있죠.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뭐다? 미래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꿈, 목표, 가치, 전략을 잘 조화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온다? 과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밑줄 그어볼까요? 어디서 나온다? 과거에서 나온다. 당신이 이미 과거에도 많은 변화를 일궈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이거를 여기 뭐 미세하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겪은 미세하면서도 점진적인 변화를 보지 못하는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뭐 한 달 혹은 일주일 한 달로 우리의 어떤 변화 성과를 보려고 하면 잘 보이지 않죠. 미세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죠. 근데 예를 들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10년 단위로 한번 보면 10년 전에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었고 무엇을 못한다고 생각했냐.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여전히 못하고 있냐 아니면 별거 아닌 일이 그러니까 이런 감정 처리도 똑같아요. 10년 전에 내가 처리하지 못했던 감정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근데 10년이 흘러버렸어. 내 나이가 10살을 더 먹어버렸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감정 처리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뭐 빡신 일들이 힘든 일들이 많이 겪으니까 이제 점점 나라는 사람이 커져서 뭐 그렇든 어떻든 그죠? 과거에는 나에게 버겁게 느껴졌던 많은 것들이 자 1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제일 제가 웃긴 게 뭐냐면 어릴 때 수학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애들이 이제 수학을 한다고 끙끙대고 있잖아요. 보면 다 풀 수 있겠어요. 다 풀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너무 웃겨요. 왜 나는 그때 이걸 그렇게 어렵게만 느꼈지?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수학 공부를 따로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 풀 수도 있겠어. 그죠? 그런 것처럼. 그죠? 당신이 이미 과거에도 많은 변화를 일궈냈다는 것을 그 미세한 것을 굳이 찾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자꾸 찾아내는 습관, 찾아내는 습관.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우리가 우리 비즈니스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뭐 석 달, 아니 한 달, 일주일 요렇게 어떤 걸 생각하면 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굵직하게 하면 뭐예요? 예전에는 대문도 못했는데 대문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예전에는 사업 설명도 굉장히 두렵고 뭐 힘들고 잘 못했는데 누군가에게 사업 설명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굵직하게 3년, 5년, 10년 단위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찾으려고 해야 된다? 미세하게 계속 찾으려고 하는 거. 미세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저번 주에 만났어. 일주일 전에 만났어.
그리고 오늘 일주일 후에 또 만났어.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없어.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어떤 변화가 없어. 그죠? 그는 여전히 그런 포지션이고 나는 여전히 이런 포지션이야. 뭔가 좁혀지지 않아. 굵직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 대화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어. 그러니까 미세하게 들어가 보면. 대화가 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좀 더 편하게 여기는 것 같아. 뭐? 아, 우리가 좀 더, 개인적인 얘기를 더 많이 했어. 뭐, 요렇게 미세하게 들어가 버리면 성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굵직하게, 뭐 사업을 하기로 했어, 안 하기로 했어. 뭐, 이렇게. 뭐 회원가입을 하기로 했어 안 하기로 했어 이렇게 굵직하게 들어가 버리면 뭐 그죠? 별 어떤 진전이 없었을 수 있어요. 근데 미세하게 들어가면 당연히 진전이 있었어요. 그 미세한 걸 찾아내야 된다.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9페이지. 10년 전 당신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는가? 현재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에 대한 책임은 과거 당신이 내린 어떤 결정에서 비롯됐다. 이 어떤 결정의 동그라미. 어떤 결정에 동그라미. 그 어떤 결정이 우리 아까 말 지팡이 요쪽을 잡으면 끝도 같이 잡는 것과 같은 그 어떤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어떤 결정이 그죠? 그 마지막 것까지가 예상이 돼야 된다. 눈에 뻔히 보여야 돼. 눈에 뻔히 보였을 때 뭘 하게 된다. 적극적인 개입과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타조가 머리 쳐박고 나 몰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긴 하지만 그 뒤가 잘 안 보여. 그쵸? 혹은 우리 앞에 또 얘기했죠. 그냥 낙천주의. 그냥 잘 되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책임이라는 단어가 없는 결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거기에는 뭐가 따른다? 결과값이 따른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한번 7년 정도로 단축시켜 보자. 그리고 7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뭐하라? 결정하라. 7년 후에 당신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결정하라. 이런 비전들이 실현될 수 있을까? 그렇게 믿게 할 자신감을 어디서 끌어올려라? 어디서 찾아내라? 과거에서 찾아내야 된다. 과거에서. 그래서 지금부터 최근 한 달 동안 내가 일으켰던 그 미세한 성장들, 그 미세한 성장들을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성장감을 느껴요. 다르게 얘기해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그거를 알 수 있어요. 느껴져요, 그게. 근데 자기 효능감이 느껴지는 거.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굉장히 큰 일들을 해내실 수 있어요. 그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굉장히 베스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나 지금이 똑같고, 뭐 앞으로도 난 똑같고, 뭐 내가 무슨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끌어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자, 60페이지. 책임을 미루는 순간 뭐도 넘어간다? 권한도 넘어간다. 자, 우리 동그라미 그림 한번 볼게요.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세븐헤빗에 있는 내용하고 참 그죠? 세븐헤빗의 영향력의 원. 기억남 혹시? 그죠? 요렇게 동그라미 두 개가 있어요. 이제 표현은 좀 달라요. 자, 관리 범위. 그 다음에 개인적 세계. 당신이 직접 관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관리의 범위예요. 그런데 관심은 있지만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주차해 놓은 차를 망가뜨린 낯선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 뭐 예를 들어 부산의 어떤 같은 아파트 살고 있어. 예를 들면 그러면 내 관리 범위 내가 직접 알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개인적 세계에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 아파트 같이 사는 사람. 아무 연관 아무 뭐 그것도 없지만 내 개인적 세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차를 망가뜨릴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은 분명 당신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는 당신의 개인적 세계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의 사람은 또 아니다. 자, 그런데 뒤에 64페이지 먼저 한번 잠깐 가볼까요? 64페이지에 보면요. 똑같이 동그라미 두 개 그림이 나오죠.
개인의 영역, 관리 영역, 개인의 세계. 그런데 문제가 딱 있죠. 문제.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어디에 일어나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서 뭐가 생긴다?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60페이지로 돌아와서 당신의 개인적 세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는 전적으로 어디에 책임이 있다?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 61페이지. 부나 행복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는 과정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서 생긴다?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범위가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범위를 키워나가는 것. 내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죠? 이 관리 범위를 계속 키워나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 값을 한다는 것은, 그렇죠. 그, 어떤 우리 김영석 교수님 있잖아요. 지금 몇 세, 몇 세인가요? 104세인가요? 아무튼, 그, 교수님이 엄청 많이 이제, 뭐, 이렇게 훌륭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되게 와닿아가지고, 어떤 분이, 이분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뭘, 잘하고 싶은데, 상대가 너무 대도 안 한 행동을 한다는 거지.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예를 들어, 그 상대가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관리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개인적 세계에 있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 내가 커피숍을 갔어요. 그래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커피숍을 갔어요. 근데 이제 좀 이제 한 잔 이렇게 한 모금 먹으니까 너무 저한테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커피숍 내가 돈을 안 낸 것도 아니야. 커피숍 걔한테 가가지고 따뜻한 물을 좀 더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할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뜻한 물을 좀 더 제가 넣고 싶다. 따뜻한 물을 달라고 했는데 못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방금 돈을 페이하고 아메리카노 한 잔을 받았어요. 한 모금 먹으니까 너무 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따뜻한 물을 주시면 제가 넣어서 제가 조절해서 먹겠다고 했는데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다, 안 당황스러웠다? 당황스럽다. 그래서 제가 아, 따뜻한 물요. 이러고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네, 못 드립니다. 그 제가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했는데 그냥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걸 한 개 새로 샀거든요. 새로 사서 새 음료수를 먹었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런 일을 물은 거죠. 나는 몰라 어떤 그 앞에 인과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따뜻한 물을 안 준 이유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택도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그 교수님한테 누가 물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일에 자, 반응도 내 책임이다. 그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나 이 커피숍을 나가야 되겠어? 이런 커피숍에 나 있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의 깨달음이 조금 부족하네. 이해됩니까? 이 사람이 고객을 대응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네. 라고 생각하고, 이 부족한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이 사람이 자기의 부족한 걸 깨달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의 깨달음에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김영석 교수님이.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보고 제가 또 엄청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이런 거. 제가 그 동영상 찾을 수 있으면 좀 보내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리 범위에 있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이 관리 범위가 엄청 크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 세계에 일이 거의 없는 거죠. 다 자기 관리 범위 안에 있는 거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택도 없는 행동을 본인에게 보여도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은 뭐다? 내 관리 범위 자체가 굉장히 관리 범위 지금 우리는 이렇잖아요. 그 동그라미가 두 개 있잖아요. 관리 범위와 개인적 세계라고 하는 동그라미에 갭이 있지만 이 갭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관리 범위를 계속 넓혀 나가면 어느 순간 관리 범위, 내 영향력의 원과 내 관심의 원, 그죠? 미 동일해지는 시점이 이 우리 성인군자라고 할 수 있겠죠. 내 관리 범위의 동그라미나 내 개인적 세계의 동그라미가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 여러분, 마음에 그 상태가 평강, 어? 뭐가 있을까요? 평안. 이 상태겠죠. 뭐 소화 안 되는 게 없어. 이 사람한테 소화 안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분화 행복은 자 줄지대 분화 행복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는 과정에서 이게 관리 범위와 개인적 세계가 거의 아주 미세하게 똑같은 원을 그리는 이렇게 넓혀 나가는 과정에서 부도 오고 뭐도 온다 행복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급격한 차이가 있는 사람이 있죠. 관리 범위는 너무 작고 개인적 세계는 너무 큰 사람은 모든 게 문제예요. 자, A라는 사람에게가 문제가 아닌 일도 자기에게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게 문제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고 보여지고. 응. 그래서 여러분 셀프 체크. 나는 제 하루를 돌아봤을 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저것도 말이 안 되고 저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다는 것은 내 관리의 범위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구나. 어. 내가 과거에는 어? 내 관리 범위가 뭐 한 5cm였는데 지금은 3cm가 됐구나. 이렇게. 어? 근데 내 관리 범위가 5cm였는데 10cm를 만들어야 돼. 응. 오케이? 그래야 뭐가 온다? 부가 온다. 그래야 뭐가 온다고요? 행복도 온다고. 응. 문제는 모든 문제는 외부에서 발생하고 그래서 자신을 관리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바로 그 생각 자체가 문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순간 언제나 권한도 함께 넘어간다. 투덜거리거나 원망하는 태도는 자신의 약점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확인시켜 줄 뿐이다. 또 되게 웃긴 일이 있었어요. 세차를 하러 들어갔어요.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세차를 하러 들어갔는데 저희가 고속도로 운전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새똥입니까? 아무튼 이렇게 유리창이 되게 지저분해요. 무슨 날파리들이 와서 부딪혀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리창이 지저분해. 그러니까 세차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세차를 한 두세 번 해도 그 자국이 안 없어지는 게 있어요. 어제도 똑같은 일이 세차를 두세 번 했는데도 그 자국이 안 없어지는 이동훈이더님 눈에 보이는 유리창에 딱 자기 그 시야에 들어오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차장을 들어가면서 그 세차하시는 분에게 요 부분 좀 집중 공격해서 왜 우리 미- 밀대걸레 같은 걸 한번 미리 세차장 들어가기 전에 문대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좋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세차 직원분이 어떤 피드백이 약간 좀 조용히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부분 좀 이렇게 좀 문대 주세요. 문대 주세요 했다고요. 근데 그 상대가 조용히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할 거니까 조용히 입 대지 말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순간 이제 유리창 이렇게 창문을 내리고 여기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조용히 하세요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이동원이 되면 저 눈이 마주치면서 둘이서 한참 웃었어요. 그 창문을 올리고 그 사람은 막 이제 밀개짓을 하고 있고 우리 둘이는 한참 웃었어요. 이해됩니까? 물론 더 현명한 어떤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용히 하고 있기로 했어요. 그래서 둘이 한참 그냥 눈을 마주치고 웃었어요. 이렇게 한참 웃었어요. 웃고 나서 세차하고 나오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람은 이 관리 범위가 굉장히 좁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 사람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지금 자기는 그 일을 이 더운 날에 하는 것이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그게 여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진짜 둘이서 얼굴 보고 한참 웃었어요. 그 세차장이 이제 그 다음 자동 세차였는데, 자동 세차 끝날 때까지 웃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왜 웃었냐? 우리도 어느 시점에 어떤 일에 대해서 나라고 저렇게 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 나도 어떤 면에서는 저렇게 한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인지 못하는 순간 반응해 버렸지만, 분명히 저렇게 한 게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되게 이렇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즉각적인 어떤 반응에 대해서 정말 3초,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정말 막 10초도 아니고 3초는 머스트. 3초는 내가 반드시 사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자, 이렇게 뭔가 원망하는 태도는 약점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자, 우리의 해결책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디에서 나온다? 내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 즙, 계속 생각하세요. 오렌지에게 가해지는 모든 오렌지를 던지거나 오렌지를 찍거나 오렌지를 누르거나 했을 때 오렌지에게는 뭐밖에 나올 수 없다? 오렌지 즙밖에 나올 수 없다. 즉, 내 내부에 있는 것들을 토해낸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내 내부에 있는 것들을 토해낸다. 그래서 제가 CCM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교회를 나가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노래, 찬송이 있어요. 어떤 가사냐면 그 오렌지 즙과 같은 가사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러니까 그 노래가 여러 가지 좀 비슷한 가사로 이렇게 불려지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찾아가지고 들어보니까 뭐 찬양하라 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네, 뭐인 것 같은데? 뭐야, 찬양하라? 뭐야, 뭐 이런 노래가 잘 모르겠다, 노래를. 그 있거든요? 그 뒤에 가사가 내 안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영혼아. 그래, 그거. 그거. 그러니까, 그 찬양하라, 내 영혼아잖아요. 근데 그 뒤에 가사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찬양하라. 저는 그 가사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안에 또 뭐도 있어요? 장기, 내 안에 있는 피, 내 안에 있는 모든 순환 시스템, 내 안에 있는 그걸 다 난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하지 말고, 그냥 생각으로 찬양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같이 찬양하라. 그게 곧 너라는 거예요.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무엇으로 채우고 만들 것인가? 나는 오늘 내 안에 있는 것을 뭘 만들었는가를 까지도 생각하는 오늘이어야 된다. 그쵸? 어머, 33분 미쳤네. 자, 오늘 여기까지.